하나만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거기는 못했어요. 아, 나는 진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안녕하세요. 별내역에 왔습니다. 와, 저기에 산이 보여. 와, 엄청 자연이 많다. 여기에 예쁜 카페 거리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와, 근데 너무 더워 오늘. 보통 거기 차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혼자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별내역에서 카페 거리에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와, 여기 아파트가 많다. 우와, 예쁘다 여기. 너무 좋은데? 벌써 너무 좋다. 여기에 너무 큰 이마트도 있고. 우와, 잠깐만. 너무 큰데? 이마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들을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산에 엄청 예쁘게 보인다. 먼저 제가 일본에서 16살 때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서 12년 활동하다가 작년 9월에 한국에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저의 스토리, 한국에 온 이유들을 걸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와, 여기 숲이야? 숲? 엄청 힐링 되는데 여기?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간 찾았어. 이 나를 건너야 돼. 와, 오늘 진짜 더워서 죽겠어.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아직 멀었어. 어디야 이거? 더워 죽을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힘들어서 잠깐 쉬자 여기서. 어떡해? 중학생 때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내분을 했어요. 그때부터 소녀시대에 빠졌어요. 와, 이런 예쁜 사람들이 있구나.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연예계에 들어간 것도 소녀시대가 계기였죠. 중학생 때부터 일본에서는 길거리 캐스팅 많이 해요. 시부야, 하라주쿠 그런 곳에서 어린 친구들을 찾고 회사들이 길거리 캐스팅 많이 하는데 나도 중학생 때 많이 받았어요. 아빠랑 같이 회사 미팅 하거나 그랬었는데 그때 아이돌 회사가 아이돌을 해볼래? 라고 나한테 말 걸어왔어요. 저는 소녀시대에憧레도 있었고 해보고 싶다 마음이 있었으니까 16살 때 아이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컨셉이 웃기는 거 다 했어요. 한국에서 별로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아이돌이 엄청난 도전을 하거나 몰래를 먹게 하거나 그런 반성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개그맨처럼 아이돌도 해야 됐었어요. 얼굴에 스토킹 하거나 웃기는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 학교도 다녔으니까 3달에 하루만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카페 거리인 것 같던데? 오! 예쁘다. 플라워가 있어. 감도. 더우니까 일단 카페에서 뭐 마시면서 얘기해야겠다. 별내 카페 거리 도착. 여기서부터 다 카페인가? 와, 어디 가야 되지? 여기도 예쁘다. 여기 가볼까? 맛있겠어. 맛있겠다. 이거 카페 라떼. 짠. 시원해.
너무 재밌었긴 했는데 그때 10대였을 때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쌓여버렸던 것 같아요. 멤버끼리 이짐에도 있었고 지금은 안티가 있어도 그렇게 다메지는 없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말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그때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의사한테는 춤추면 안 된다 하면서도 나는 진짜 하고 싶어서 계속 제가 엄청 무리했어요. 계속 1년 넘게 무리를 해서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내가 갑자기 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고 울기만 하고 라이브가 끝나면 어디 멀리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를 찾느라 고생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속 어딘가에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18살 때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상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살도 많이 뺐고 먹는 것도 못 먹었고 처음으로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입원하다 보니까 다른 행복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했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한국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도 많이 가봤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여행도 좋아하고 엄마가 그때 마키 진짜 마키가 행복하면 그거 다야 라고 해줬어. 한국어 학교 다니고 싶어. 그렇게 원했던 게 한국어 학교에 다니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2년 대학교 같은 전문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어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엄마 여기 가고 싶어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여기서 2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도 많이 갔고 한 달만 유학도 했었고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2년 지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할 때 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 학교에 들어갔을 거예요. 친구들은 공항에서 일하거나 그런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딱히 취업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직 연예계 활동에 미련이 남아있어. 캬! 맞대! 今食べたでしょちょっと待ってどうしたらいいのこれ뭔가는 안 좋아. 포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졸업하고 톡 아이돌 그룹을 2개 경험했어요. 응? 근데 그래 또 같이 있대 그래도? 나랑 얘기해줄 거야? 근데 무서워. 잠깐만. 맛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무슨 일이야? 그럴 수가 있어? 왜 내 거 먹어? 나 항상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노현선 찍고 있으면 웃긴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야바이. 혼자 너무 웃겨. 생각해보니까 여기 안에서 다 보여, 내가. 부끄러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다 모였을 거 아니야. 이 딸이 예쁘다. 도망가자.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게 뭔가 슬픈 얘기를 최대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거를 들으면 너무 불쌍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안 됐어요. 아이돌로서는 포기하는 결심을 하고, 그때 그라비아 오디션을 봤어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라비아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아이돌도 잘 되면 그라비아 할 수도 있고, 아이돌들이 잡지에 나오면 그 멤버 잘 됐다, 그 정도로 기초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좋은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아이돌 했을 때도 꿈이었어요.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 그라비아 오디션 보고 거기에 나와보니까 상을 받고, 거기서 그라비아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회사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라비아도 하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22살 때 경험했던 일이 일본에서 대표적인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 PD님이 나한테 많이 연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밀실로 물러가서 협박을 당했어요. 제가 22살 때 그 사람이 55살 정도인가? 나한테는 아빠잖아요. 아빠 정도? 나이 사람인데 나한테 계속 했던 말이, 일본에서는 지금 유명한 여배우도 내가 만들었다, 다 내 말대로 해줬으니까 다 유명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너도 성공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 지금 그거를 거절하면 너 성공 못하게 한다, 이랬어요. 밀실에서. 그때 엄청 털렸고 그 사람이 계속 협박했어요. 뭔가 나는 야쿠자랑 너 친하니까 너를 潰すこともできる 이랬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22살 때. 그리고 일본 방송국에서 PD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밀실에서 어떻게 도망갈까, 경찰을 부를까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있었던 일은 나는 진짜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고, 엄마한테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울고 있었던 걸 보고, 엄마 왜 그랬어? 뭔가 있었으면 제발 말해줘 라고 계속 물어봐서 그때 엄마한테 말했어요. 협박 당했다고. 진짜
억울했어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연예계에는 너무 억울했고 내가 꼭 나중에 성공해서 미카에서って思いました. 그 후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쌓였어요. 너는 어떤 가치가 있어?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나한테는 특히 남보다 태어난 게 없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람은 다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니까 몸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진짜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진짜 죽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고 엄마 아빠가 병원에 다시 데려다 줬어요. 왜 지금은 이제 마음이 괜찮아졌으니까 그러는데 그때는 진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고 이제 나는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되나? 많이 생각했어요. 병원에 다니고 엄마도 그렇고 가족이 항상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좋다. 그렇게 계속 말해줬어요. 일본에서 쭉 이대로 연예계 활동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근데도 나는 포기를 못했어요. 꿈이 있었고 많이 생각을 한 결과가 또 한국이었어요. 아, 나는 진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는 한국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사람도 많지는 않으니까 뭔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 하고 싶다 해서 워홀 비자를 신청해서 작년 9월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나를 살려줬던 것이 항상 한국이었어요. 나한테 힘이 줬던 게 한국이었어. 나는 전세가 한국 사람이었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나도 설명하기 어려워. 근데 뭔가 다 좋아. 항상 희망이 한국이었어요. 이대로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뭐 회사도 없지만 일단 와봐서 한국에 살면서 해보는 게 완전 도전인데 그게 뭔가 희망이 보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모르겠는데 뭔가 자신이 있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힘이 생겼던 것도 한국이에요. 성격선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고 하자고 열심히 했던 거는 바로 행동하고 그런 성격이라 하고 싶으니까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행동력은 진짜 좋다. 지인도 많이 없고 회사도 없는데 그냥 왔으니까 한국에 오고 나서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마음도 좋아졌고 일본 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뭔가 자연스럽게 해주는 일본 회사랑 만나서 그래서 계속 한국에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저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낀 건 이렇게 유튜브에서 계속 올려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 적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응원해줘서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신기하고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느껴졌나요?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많이 부족하지만 더 한국에서 살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할게요. 저기서 보고 있어, 나를. 이제 나는 집으로 가야겠다. 진짜 여러분의 댓글이랑 좋아요랑 구독이 따뜻한 말들이 힘이 돼요. 고마워요.